150년 전 러시아가 빼앗아간 땅. 녹둔도. 2025년 한국이 이 섬을 다시 손에 넣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폭탄 한 개 터뜨리지 않고, 오직 기술 하나로. 러시아는 350조 원을 걸며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그 순간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협력은 제재 위반이다. 중국도 가세했어요. 녹둔도는 중국 역사권이다.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왔죠. 전 세계가 한국이 물러설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한 장의 데이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150년간 감춰온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손 내민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유럽 기업 1200곳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북극 항로는 끝났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든 계약서에 적힌 숫자 350조. 러시아가 이런 규모의 숫자를 제안하는 건 처음 봤죠. 프로젝트명은 녹둔도 재생협약. 저는 루카스 아벨입니다. 노르웨이 출신 북극항로 엔지니어죠. 20해 동안 러시아와 함께 북극의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쇠빙선 설계부터 항로 개척까지 제 인생 전부였어요. 하지만 2024년 겨울 모든 게 멈췄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시작됐고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동결됐죠. 제가 설계한 쇠빙선 도면들은 모두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하나둘 짐을 쌌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모두 떠났습니다. 저 역시 노르웨이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그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우린 아직 북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모두가 떠나는 판에 한국이라니. 하지만 첨부된 자료를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건조한 쇠빙 LNG선 목록이었죠. 세계 시장 점유율 79%. 로사톰이 2035년까지 확보하려는 쇠빙선 40척 중 32척이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북극 항로의 열쇠는 이미 한국이 쥐고 있었다는 걸. 북극 항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사톰은 2035년까지 물동량 2억 2천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거리가 40%나 짧아지는 항로죠. 연간 운송비 절감액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제가 20해 동안 설계한 항로들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야말 반도에서 베링 해협까지 북위 70도 이상의 얼음 바다. 그 위를 가르는 쇠빙선 없이는 북극 항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쇠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2주 후 저는 모스크바 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과의 첫 미팅 장소는 크렘린 인근 회의실이었죠. 러시아 측 대표는 로사톰 부사장 알렉세이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한국 대표 3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어요. 알렉세이가 계약서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350조 규모의 협력을 진행합니다. 북극 항로 개발, LNG 운송, 쇠빙선 기술 이전까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한 가지를 제안하죠. 그가 계약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프로젝트명, 녹둔도 재생협약. 손이 떨렸습니다. 제 눈이 그 글자에 박혔죠. 녹둔도. 20해 동안 북극을 연구했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알렉세이가 지도를 펼쳤어요. 두만강 하구, 작은 섬 하나가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녹둔도 공동개발지역. 저는 한국 측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녹둔도가 뭐냐고요? 150년 전 러시아가 가져간 우리 땅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알렉세이는 차를 들어올렸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한국 대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역사적 청산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 당시 두만강 하구가 경계였어요. 그때 조선 어민들이 살던 섬이 녹둔도였죠. 하지만 러시아가 그 섬을 점령했고 조약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150년 동안 보관해왔어요. 알렉세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두 나라 대표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국은 차분했고 러시아는 조심스러웠죠. 15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녹둔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베이징 조약 원문을 찾아냈어요. 두만강 이북 지역 러시아 귀속. 하지만 녹둔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애매한 경계선. 그 틈새로 한 섬이 사라진 거였죠. 한국 포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녹둔도 관련 글들이 수백 개 쏟아졌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셨대요. 조선시대 세금 납부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언젠가 꼭 되찾아야 할 땅.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150년을 기다렸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새벽 4시 저는 한국해양연구원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녹둔도 해저 탐사 결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 추정치 500조 원. 니켈 매장층 확인. 북위 42도 20분 러시아 하산지구.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드는 바로 그 어귀였습니다. 면적은 작았지만 전략적 가치는 엄청났어요. 북극 항로의 남쪽 관문이자 극동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왜 내놓으려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러시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러시아 정부 녹둔도 공동개발 검토. 150년 만에 귀속론의 시작. 한국과의 신뢰 기반 협력 강조. 저는 뉴스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게 역사적 빚을 인정하고 있었죠. 왜? 서방 기업들이 모두 떠난 자리. 오직 한국만이 남아서 러시아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시작됐을 때 삼성과 HD현대는 떠나지 않았어요. 로사톰의 쇠빙 LNG선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했죠.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 신뢰가 150년 묵은 빚을 움직인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약속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 대표단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땅을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주고 싶을 뿐이에요. 녹둔도.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이름을.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음 위의 길은 많았지만 역사를 향한 길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신뢰를 되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 신뢰에 답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북극항로 기술 컨설턴트 루카스 아벨. 하지만 제 역할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역사의 증인이 될 참이었습니다. 15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작은 나라였지만 신뢰만큼은 거대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첫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녹둔도 프로젝트, 신뢰로 여는 북극의 문. 이건 기술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모스크바 로사톰 본부 회의실. 정식 프로젝트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첫 슬라이드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러시아 한국 북극 항로 협력 규모 350조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50조라니. 노르웨이 국가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알렉세이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LNG 쇄빙선 40척 건조, 북극 항로 인프라 구축, 기술 이전, 그리고 녹둔도 공동 개발.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라는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러시아가 그 돈을 왜 한국에 주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알렉세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화면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북극 항로를 열 수 없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아래로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아크7급 쇄빙선 기술 보유국, 한국과 핀란드 단 2곳. 하지만 핀란드는 2022년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했죠. 결국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LNG 쇄빙선 세계 시장 점유율 79%. 클락슨 데이터 2025년 기준이었어요. 로사톰이 2035년까지 목표로 한 물동량 2억 2천만 톤. 그 꿈을 실현할 열쇠는 오직 한국만이 쥐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가 말했어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존심과 현실이 뒤섞여 있었죠. 서방 기업 1200곳이 철수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토탈, 미국의 엑슨모빌. 모두 떠났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삼성과 HD현대는 제재 속에서도 남아 있었죠. 약속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러시아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대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자료를 다시 뒤적였어요. 아크7급 쇄빙선. 영하 50도, 두께 2m의 얼음을 깨며 나아가는 괴물 같은 배.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은 정말 손에 꼽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 첫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의 만남이었죠. 화면이 켜지자 3명의 한국인이 나타났어요. HD현대 쇄빙선 설계팀장 강진혁, 삼성중공업 극지선 엔지니어 박수민, 한국해양연구원 북극항로 전문가 이재훈. 강진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루카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친근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사실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북극을 이해할까? 극지의 추위와 얼음의 무게를 아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1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강진혁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건조한 아크7급 쇄빙선은 총 28척입니다. 화면에 선박 목록이 떴죠. 야말 LNG 프로젝트용 15척, 사할린 가스 전용 8척, 북극해 탐사용 5척. 모두 영하 50도 환경에서 운항 중이었습니다. 박수민이 이어받았어요. 선체 강판은 특수 저온강 AH36, 두께 70mm입니다. 프로펠러 블레이드는 니켈 알루미늄 브론즈 합금. 얼음 충격을 흡수하는 이중 선체 구조. 그의 설명은 교과서보다 정확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알고 있었어요. 이재훈이 북극항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루카스 씨가 설계하신 NSR 북부 루트, 저희도 연구했습니다. 북위 75도 이상, 가장 험난한 구간이었죠. 그가 정확히 제 설계 의도를 짚어냈어요. 여기서 쇄빙 능력보다 중요한 건 속도 유지입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얼음을 깨는 것보다 항속력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었죠.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진혁이 말했어요. 루카스 씨, 우린 20년 동안 극지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남극 쇄빙 연구선 아라오노부터 시작해서요. 실패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백악관 발표. 러시아 협력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검토.
한국 기업 포함 가능성 언급. CNN 헤드라인이 떴어요. 미국, 한국의 러시아 협력의 경고. 관세 보복 조치 시사.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나올까?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 대변인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국제법과 유엔 제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합법적 계약을 존중합니다.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짧고 단호한 입장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어요.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진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 제재 뉴스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쳤어요. 약속을 지킨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 밤하늘엔 별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 문장이 떠올랐죠. 얼음보다 단단한 건 신뢰였다. 일주일 후 로사톰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녹둔도 공동개발 협약 정식 승인. 한국 기업의 북극 항로 개발 우선권 부여. 350조 규모 협력 파트너 제안. 세계 언론이 들끓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가 선택한 파트너는 한국, 신뢰의 힘. 독일 슈피겔은 날카로웠죠. 서방이 떠난 자리, 한국이 차지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의 북극 진출, 영내 균형 깨질 우려.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라도 있었고 질투하는 나라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진혁과 다시 화상통화를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루카스 씨, 우린 원래 작은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신뢰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어요. 며칠 후 로사톰 내부 문서가 제게 공유됐습니다. 한국 기업 평가 보고서였죠. 계약 이행률 98.7%, 납기 준수율 99.2%, 품질 불량률 0.3%.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한국을 택했는지, 왜 350조라는 거금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걸었는지. 마지막 페이지에 알렉세이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신뢰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50조의 계약서보다 빛나는 건 한 나라의 이름이었어요. 대한민국. 작은 나라였지만 그 이름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태극기가 있었죠. 신뢰가 통화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통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제재를 돌파하려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땅이라고 무턱대고 외치지 않았죠. 한국은 과거를 되찾으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녹둔도. 150년 전 잃어버린 땅. 그 이름이 이제 350조 협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역사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 한국이 서 있었죠. 일주일 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녹둔도 프로젝트 실무진 회의 참석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녹둔도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섬이길래 150년 동안 잊히지 않은 걸까? 인천공항에 내리자 강진혁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루카스 씨 환영합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했죠. 우리는 곧장 한국해양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영도에 위치한 연구소였어요. 건물 5층 자료실. 강진혁이 오래된 문서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녹둔도 관련 조선시대 기록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 한자로 빼곡히 적힌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강진혁이 설명했죠.
조위문사라고 합니다. 녹둔도 주민들이 조선 조정에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에요. 1850년부터 1860년까지의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문서를 넘겼어요. 어민 83가구, 인구 412명. 고기잡이 배 47척. 연간 세금 납부액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았던 증거였습니다. 강진혁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1860년 베이징 조약 전후 기록입니다. 그해 가을, 청나라와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조약을 맺었죠. 두만강 이북 영토는 모두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당사자도 아니었던 겁니다. 조선 조정은 항의했습니까? 강진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죠. 청나라가 정한 국경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녹둔도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군인들을 마주했습니다. 떠나라는 명령만 받았죠.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렇게 쫓겨났어요. 412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겁니다. 저는 문서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강탈이잖습니까? 강진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린 150년을 기억한 겁니다. 강진혁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녹둔도는 여기입니다. 북위 42도 20분, 두만강 하구. 러시아 하산지구에 속한 작은 섬이었죠. 북한 나진항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 육지와 섬 사이 수로는 겨우 500m였습니다. 다음 날 해양연구원 세미나실. 녹둔도 해저 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이재훈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8월 저희는 녹둔도 인근 해저를 탐사했습니다. 스크린에 3D 해저 지형도가 떴죠. 수심 40m에서 80m 사이. 퇴적층 두께는 평균 15m였습니다. 이재훈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 탐사에 사용한 장비는 다중빔 음향측 심기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해저 탐사 장비였죠. 해저면을 1m 단위로 스캔할 수 있는 정밀도. 그리고 이걸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층을 찾아냈습니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나타났어요. 녹둔도 남쪽 해저 15km 구간. 집중 매장 지역이었습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했습니다. 이재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얼음처럼 생긴 흰색 덩어리. 메탄하이드레이트였죠. 순도 98%, 추정 매장량 500조 원 규모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일본 난카이 해구급 매장량. 한국이 그걸 녹둔도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니켈 광상도 발견했습니다. 해저 화산암지대에 니켈이 집중돼 있었죠. 추정량 270만 톤. 전 세계 니켈 수요의 3년치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히토류 원소도 검출됐습니다. 란타넘, 세륨, 네오디뮴. 배터리와 전기차의 필수적인 자원들이었어요. 저는 이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탐사 기술이면 북극 해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남극 로스에서 해저 탐사를 완료했죠. 북극도 기술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걸 내놓으려는 겁니까? 이재훈이 답했어요. 내놓는 게 아닙니다. 공동개발이죠. 러시아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해저 자원 채굴 기술, 극지 환경 대응 능력. 모두 한국이 가진 거였어요. 결국 한국 없이는 그 자원도 무용지물이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강진혁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부산항이 보였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강 팀장,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한국은 정말 녹둔도를 되찾으려는 겁니까? 강진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루카스 씨, 우린 자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선조들과의 약속입니다. 강진혁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1860년에 쫓겨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린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겠다고.
그 약속을 150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강진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북쪽 출신입니다. 함경도 청진에서 태어나셨대요. 6.25 때 피난 내려오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향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땅은 언젠가 돌아간다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 떠나온 것뿐이라고. 강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정치도 경제도 아니었어요. 인간의 이야기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녹둔도. 면적 32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의 11배 크기. 작은 섬이었지만 의미는 거대했어요. 저는 위성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두만강 하구의 작은 섬. 갈대밭과 습지로 뒤덮여 있었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황무지였습니다. 화면을 더 확대했어요. 섬 중앙에 작은 구릉이 보였습니다. 그 주변으로 희미한 선들이 있었죠. 옛날 길의 흔적일까? 아니면 집터의 흔적일까? 저는 상상했습니다. 150년 전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걸. 아침이면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저녁이면 모닥불을 피워 생선을 구웠겠죠. 아이들이 갈대밭에서 뛰놀고 여인들이 강가에서 빨래를 했을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있었던 곳. 그런데 어느 날 총을 든 군인들이 나타나 말했겠죠. 떠나라. 412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 분명히 살았다. 지도는 그들을 지웠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도가 바뀌기 전 사람의 마음부터 돌아왔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녹둔도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현장 조사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실사죠. 루카스 씨도 함께 가시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150년의 기다림. 그 끝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 티켓이 왔습니다. 녹둔도 공동조사단 일정표도 함께였죠. 저는 서류를 보며 다짐했어요. 그 섬은 잃은 게 아니라 잠시 맡겨둔 것이었다. 한국은 땅보다 약속을 먼저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념 속에서 얼음보다 뜨거운 불을 봤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녹둔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한 민족의 기억이자 약속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50년을 기다렸다.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 역사는 힘으로 쓰이지만 기억으로 되살아난다.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핀란드 헬싱키였어요. 북극 경제 포럼이 열리는 주였거든요. 전 세계 북극 관련 기업과 정부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죠. 저도 한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어요. 공항에 내리자 북유럽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이번 포럼에서 녹둔도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헬싱키 메사 컨벤션 센터. 북극곰 조형물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로비엔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노르웨이,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그리고 그 사이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포럼 전날 밤 한국 대표단 회의실. 강진혁과 이재훈이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알렉세이도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죠. 내일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알렉세이가 물었습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역력했죠. 이재훈이 슬라이드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녹둔도 부분 어디까지 공개합니까? 역사적 배경과 공동개발 방향만. 강진혁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구체적인 자원 데이터는 아직 비공개였죠. 저는 옆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진혁이 말했어요. 루카스 씨,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으니까요.
메인홀로 들어서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3열에 앉았어요. 강진혁, 이재훈, 그리고 저. 앞쪽엔 미국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유럽 기업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러시아를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가끔 한국 쪽으로 향했어요. 호기심인지 질투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죠. 오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기조연설. 북극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개발. 익숙한 주제였죠. 하지만 오후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차관의 특별 세션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오후 2시 알렉세이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죠. 북극 항로 전체 루트였습니다. 2022년 이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서방 제재, 기업 철수, 프로젝트 중단.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세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우리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태극기와 함께 한국 기업 로고들이 떴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순간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앞줄 미국 대표 한 명이 몸을 움직였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유럽 쪽에선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린 한국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회장을 둘러봤죠. 떠나지 않은 나라, 신뢰를 지킨 나라였으니까요. 순간 포럼장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강진혁을 봤어요.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림 하나 없이. 알렉세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200개 서방 기업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3곳은 남았어요. 약속한 쇠빙선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15척의 아크7급 LNG선을 정해진 날짜에 인도했죠.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녹둔도 위성사진이었어요. 회장이 다시 술렁였죠. 저는 주변 반응을 살폈습니다. 캐나다 대표는 눈을 크게 떴어요. 덴마크 대표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죠.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은 노트에 뭔가를 휘갈겼습니다. 녹둔도 공동개발 협약. 회장이 더 크게 술렁였어요. 150년 전 역사적 이슈가 있던 지역입니다. 알렉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한국과 함께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공동연구특구 지정, 자원개발 협력, 북극항로 연계. 모든 게 한국과의 신뢰 위에 세워진 프로젝트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미국 대표석은 조용했습니다. 박수를 치긴 했지만 형식적이었죠. 유럽 기업 대표들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부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노르웨이 해양청 국장이 강진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요? 제재 속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강진혁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린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정치적 압박이 있어도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요.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게 우리 방식입니다. 핀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군요. 캐나다 북극개발청 부청장도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도 아크7급 쇠빙선이 필요한데요. 언제 한번 협력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재훈이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 이제 먼저 다가와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죠. 이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익보다 신뢰를, 이득보다 약속을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녁 만찬장. 각국 대표들이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저는 독일 쇠빙선 전문가 옆에 앉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떠날 때 한국은 왜 남았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신뢰가 기술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린 그걸 몰랐죠.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고 단기 손실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장기적 신뢰를 택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프랑스 대표가 동료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북극의 열쇠를 쥐게 됐군. 우리가 놓친 기회야. 그들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죠. 한국 대표단 테이블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 그들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있었죠.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강진혁과 로비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강 팀장, 솔직히 두렵지 않았습니까? 뭐가요? 미국 제재, 유럽의 압박, 경제적 손실. 강진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려웠죠. 당연히. 하지만 더 두려운 게 있었답니다. 신뢰를 잃는 것.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지키면 세상이 달라지죠. 지금 러시아가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강진혁이 물었어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히 말했죠. 신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헬싱키 밤 하늘엔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북극의 얼음 위를 걷던 날들. 러시아와 함께 꿈꾸던 항로.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던 2022년 겨울. 하지만 지금 저는 새로운 시작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다시 열리는 북극의 길.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전환점이었죠. 저는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헬싱키에서 나는 목격했다. 세계가 떠난 자리에 한국의 불빛만 남았던 순간을. 얼음 위에 불빛 하나, 그것이 코리아였다. 그들이 떠날 때 한국은 남았다. 얼음이 녹을 때까지 한국은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그 인내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북극 항로의 열쇠는 이제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한국은 신뢰로 버텼어요. 그 결과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대국의 자존심보다 작은 나라의 품격을 봤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였어요. 신뢰는 기술보다 오래 남는 유산이었습니다. 헬싱키 포럼이 끝나고 3일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첫 타격이 날아왔어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러시아와의 협력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쇠빙선 수출을 문제 삼았죠. 세컨더리 제재 검토 중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호텔 방 TV로 그 뉴스를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제 시작인데 벌써. 다음 날 베이징에서 두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녹둔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향권이었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들먹이며 역사 왜곡을 시작한 겁니다. 두만강 유역은 고구려 땅이었고 고구려는 중국사라는 주장. 따라서 녹둔도도 중국 역사권이라는 논리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억지잖아. 하지만 중국은 진지했어요. 환구시 보는 사설을 실었죠. 한국의 녹둔도 개발, 영내 균형 깨트릴 우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온 겁니다. 미국은 제재로, 중국은 역사로. 저는 강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뉴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괜찮습니까? 양쪽에서 압박이. 예상했던 일입니다. 강진혁이 차분히 말했죠. 루카스 씨,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렸다는 증거예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일주일 후 한국 정부 대변인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저는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대변인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과 유엔 제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합법적 계약을 존중합니다.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짧고 명확한 입장이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미국 제재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은요? 역사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녹둔도는 조선 영토였습니다. 대변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죠. 며칠 후 미국 재무부에서 구체적 경고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 참여 기업 제재 대상 검토. 한국 조선 3사 명단 포함. 관세 보복 조치 시사. 뉴욕타임스가 일면 톱으로 다뤘어요. 한국, 러시아 선택 하나, 미국 선택 하나.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한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침묵.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영상이 공개됐죠. HD 현대가 제작한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북극해, 하얀 얼음 바다. 그 위로 거대한 쇠빙선이 얼음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선체에 선명하게 쓰인 이름. 녹둔도급.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영상은 단 2분. 내레이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우린 이미 북극을 항해하고 있다. 영상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0만을 넘었어요. 댓글란이 뜨거웠죠. 한국인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자랑스럽다. 이게 우리 기술이다. 한국 만세. 외국인 댓글도 많았어요. 한국이 북극의 왕이구나. 놀라운 기술력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조용한 반격, 기술로 말한다. 베이징 환구시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국의 북극 야심, 경계해야.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얼음을 가르는 그 배.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압박이 아니라 증명으로. 일주일 후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독일 대표가 발언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쇠빙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북극 LNG 운송은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죠.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유럽에도 타격입니다. 프랑스도 동조했어요. 영국도 신중한 입장을 냈죠. 미국의 압박이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러시아와 협력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을 쥐고 있었죠. 저는 뉴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죠. 그러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2주 후 국제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한국 정부와 HD현대 공동 브리핑이었죠.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견장은 각국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 중국 신화통신과 일본 NHK도 보였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HD현대 부사장이 발표했어요. 녹둔도급 쇠빙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하 50도, 두께 2.1m 얼음 돌파 가능. 아크7급을 넘어서는 성능이죠. 이미 12척이 북극해를 운항 중입니다. 화면에 실제 운항 영상이 재생됐어요.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녹둔도급. 야말반도 LNG 터미널에 접안하는 모습.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미국 제재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사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뿐이죠. 신화통신 기자가 물었어요. 녹둔도의 역사적 귀속 문제는요? 역사적 기록이 명확합니다. 조선 영토였습니다. 부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그때 한 기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로이터 기자였어요.
루카스 아벨 씨, 북극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은 제국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죠.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되려는 겁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년간 북극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신뢰 없이는 북극을 열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증명했어요. 서방이 떠났을 때도 남아서 약속을 지켰죠.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죠. 다음 날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신뢰로 세워진 나라. BBC는 특집 리포트를 냈어요. 북극의 새로운 강자, 한국. 뉴욕타임스도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승리, 기술과 신뢰로. 중국 언론마저 조심스러워졌어요. 환구시보는 더 이상 역사 왜곡을 주장하지 않았죠.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견제하던 나라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죠. 강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가 웃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창가에 섰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압박했고 한국은 증명했다. 세상은 두려워했고 한국은 나아갔다. 신뢰를 무기로 삼은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태극기는 이제 얼음이 아닌 세계의 중심에 꽂혀 있었어요. 그 배가 향한 곳은 북극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견제당할 때 진짜 강대국이 드러난다는 걸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해양연구원. 저는 한국 과학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녹둔도 정밀 지형 분석이었죠. 회의실에 모인 연구진은 5명. 이재훈 박사, 국토지리정보원 김수연 박사, 컴셋 위성팀 박민수 박사, 그리고 AI 분석 전문가 정혜림 박사. 김수연 박사가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AI 위성 고도 분석을 사용할 겁니다. 최신 기술이었죠. 인공지성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거 지형을 복원하는 겁니다. 목표는 1860년 당시 두만강 수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정혜림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컴셋 아리랑 위성과 천리안 위성 데이터. 여기에 AI 지형 재구성 시스템을 적용하면 돼요. 오차 범위 1m 이내로 과거 지형을 복원할 수 있죠. 세계 5위 정확도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되살리는 작업이었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위성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두만강 하구 지역 100제곱킬로미터 범위. 수천 장의 위성 사진이 화면에 떴죠. 정혜림 박사가 AI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현재 지형을 분석합니다. 고도 데이터, 퇴적층 두께, 수로 변화. 모든 걸 AI가 계산했어요. 그 다음 퇴적 속도를 역계산합니다. 두만강은 매년 토사를 쏟아내죠. 그 속도를 거꾸로 계산하면 과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2시간 후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림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게 1860년 추정 지형입니다. 저는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두만강 수로가 지금과 달랐어요. 본류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었죠. 김수연 박사가 자를 댔습니다. 약 1.2km 북쪽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만약 원래 수로가 북쪽이었다면 녹둔도는 남쪽, 즉 조선 쪽이었다는 뜻입니다. 확실합니까? 이재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95% 신뢰도입니다. 하지만 더 확인이 필요하죠. 며칠 후 추가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역사 지도와 대조 작업이었어요. 김수연 박사가 오래된 지도를 꺼냈습니다. 1850년대 조선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 조선 후기 김정호가 만든 지도였죠. 거기엔 두만강 하구가 표시돼 있었어요. 녹둔도도 명확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 해군 지도입니다. 1880년대 러시아가 제작한 지도. 두만강 수로가 조선 지도와 달랐어요.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죠. 정혜림 박사가 두 지도를 겹쳤습니다. AI가 분석을 시작했어요. 러시아 지도에서 인위적 수정 흔적이 발견됩니다. 화면에 붉은 선이 그어졌죠. 수로 경계선이 원본과 다르게 그려진 부분. 지워지고 다시 그려진 흔적까지 보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조작이지 않습니까? 김수연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도 조작입니다. 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도를 다시 그린 겁니다. 두만강 수로를 남쪽으로 옮겨서 녹둔도가 러시아 땅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지도 오류가 아니라 역사의 조작입니다. 이재훈 박사가 단호히 말했죠. 150년 동안 감춰진 진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자료실에 남았어요. 화면에 띄워진 두 개의 지도. 조선의 지도와 러시아의 지도. 같은 장소인데 다른 그림. 어느 게 진실일까? AI가 답했습니다. 조선의 지도가 맞았어요. 위성 데이터가 증명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러시아가 지운 선을 한국의 기술이 되살린 겁니다. 일주일 후 연구 결과가 정리됐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어요. 두만강 하구 역사적 경계선 재구성 연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1860년 당시 두만강 본류는 현재보다 1.2km 북쪽, 녹둔도는 수로 남쪽, 즉 조선 영토였음. 러시아 해군 지도는 1880년대 이후 인위적으로 수정됨. 김수연 박사가 보고서를 들고 말했어요. 이걸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훈 박사는 신중했죠. 아직 일러요. 국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 해양경계기구나 국제사법재판소.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이 필요해요. 섣불리 발표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죠.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재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외교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신뢰도가 얼마나 됩니까? 95%입니다. 러시아 반응은 예상하셨습니까? 강력히 반발할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150년간 자기네 땅이라던 걸 뒤집는 거니까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국제 검증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죠. 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엔 해양경계기구의 기술 검증 신청. 국제사법재판소 자문 의뢰. 그리고 공식 발표는 검증 완료 후. 신중한 접근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강진혁을 만났습니다. 루카스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요? 이게 공개되면 세상이 뒤집힐 테니까요. 강진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은 강력하지만 다루기도 어렵죠. 우린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성이 본 건 땅이 아니라 정이었다. 지도는 거짓을 말했지만 데이터는 진실을 증명했다. 150년 만에 진실이 다시 국경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나는 목격했다. 강대국의 팬이 역사를 왜곡했지만 한국의 기술이 역사를 되살리는 순간을. 지도를 바꾼 건 러시아였지만 진실을 바꾼 건 한국이었다. 이제 세상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힘의 논리를 따를 것인가? 진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50년의 왜곡을 데이터로 바로잡은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 대변인이 발표문을 읽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해양경계기구에 녹둔도 역사적 경계 검증을 요청합니다. AI 위성 데이터와 역사 문서를 제출했죠. 조선의 녹둔도 시료 지배 가능성 공식 검증.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시작됐구나. 국제 언론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어요. 한국, 러시아 영토의 역사적 권리 주장. BBC도 긴급 뉴스를 냈죠. 150년 묻힌 영토 분쟁, 위성 데이터로 재점화. 로이터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 역사 다시 쓰나. 세상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모스크바 반응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성명. 한국의 주장은 역사 왜곡이다. 녹둔도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합법적 러시아 영토. 국제법적으로 명확하다는 입장이었죠. 위성 데이터는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됐다. 강경한 반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렉세이에게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공식 전화가 왔죠. 루카스, 모스크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났어요. 어떻게요? 내부에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데이터를 러시아도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알렉세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원본 지도가 다르다는 걸. 저는 숨이 멎었죠. 정말입니까? TSMGA 보관소에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 고지도 아카이브. 거기 1850년대 원본 지도가 보관돼 있대요. 두만강 수로가 한국 데이터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공식 입장은? 체면 때문이죠. 알렉세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150년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틀렸다고 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도 알고 있었구나. 그들도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요. 누가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언론에 러시아어 문서 사본이 돌았죠. 저도 번역본을 받았습니다. 문서 제목은 이랬어요. 두만강 경계 역사적 재검토 보고서. 러시아 국방기술원 작성 문서. 2025년 6월 날짜였죠. 내용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 당시 두만강수로 경계 불명확. 1880년대 해군 지도 제작 시 남쪽 기준선 적용. 원본 기록과 불일치 가능성 존재. 러시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지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문서 마지막 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기술적 타당성 높음.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러시아가 진실을 확인한 겁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에서 한국 측의 비공식 접촉. 강진혁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루카스 씨, 러시아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무슨 협상입니까? 녹둔도 한러 공동연구특구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공동연구특구? 강진혁이 설명했습니다. 영토 귀속은 유보화돼 공동 개발하자는 겁니다. 러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일본 모델처럼 북극 협력 특구 형태로 운영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운영 주도권은요? 한국이 갖습니다. 강진혁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기술 제공, 자원 개발, 환경 관리. 모든 실질적 권한을 한국에 주겠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요? 체면을 지키려는 거죠. 러시아는 영토를 내준다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절충안을 낸 겁니다. 이름은 공동연구지만 실질은 한국 주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 여름 하늘이 밝았어요. 이건 한국의 승리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전쟁 없이, 폭력 없이. 설득으로 얻은 정의였습니다.
한 달 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회의실. 러시아 외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나란히 섰어요. 공동 기자회견이었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장관이 먼저 말했어요. 양국은 녹둔도 한러 공동연구특구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역사적 논쟁은 학술 연구로 해결하고 당장은 공동개발에 집중하자는 거죠. 한국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신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공동연구특구에는 5만 톤급 부두 3개를 건설합니다. 해양연구센터, 자원개발센터도 들어서죠. 1차 투자 규모는 20조 원. 고용 창출은 한국인 500명, 러시아인 800명. 2027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쇠빙선 전기 기항로도 개설된대요. 녹둔도가 북극 항로의 남쪽 거점이 되는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영토 귀속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장관이 답했죠. 학술적 검증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도권은 누가 갖습니까? 한국 장관이 차분히 말했어요. 기술과 자원 개발은 한국이 주도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이 운영한다는 뜻이었죠.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알렉세이를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쓸쓸히 웃었어요. 우리가 진 건가요? 이긴 건가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둘 다 이긴 겁니다. 러시아는 체면을 지켰어요. 한국은 실질을 얻었죠. 그래도 씁쓸합니다. 알렉세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150년간 우리 땅이라 믿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국이 그 진실을 증명했을 뿐이죠. 며칠 후 러시아 극동 지역 반응이 나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경제인 협회 성명.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한다. 극동개발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북극 항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하산지구 주민들도 기대감을 드러냈죠. 현지 언론 인터뷰가 보도됐어요. 150년 만에 녹둔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발전할 겁니다. 극동 러시아는 한국의 투자를 원하고 있었어요. 국제사회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노르웨이 외무장관 트위터. 평화적 해결의 모범 사례. 캐나다 북극이사회 대표 성명. 신뢰 기반 협력을 지지합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 발언.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이 인상적이었어요. 21세기 외교의 새 지평. 한국이 힘이 아닌 기술로 분쟁을 해결했다고. 이것이 미래 외교의 방향이라고 썼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역사가 바뀌었다. 아니, 정확히는 역사가 바로잡혔다. 러시아는 땅을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인정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설득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이것이 21세기의 전쟁이다. 총알이 아니라 데이터로. 폭력이 아니라 기술로. 한국은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땅을 내주지 않았지만 주도권을 맡겼다. 승리는 함성이 아니라 설득의 끝에 있었다. 며칠 후 UN 해양경계기구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 제출 데이터 기술적 타당성 인정. 국제 검증을 통과한 겁니다. 하지만 영토 귀속은 양국 협의 사항. 유엔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이 인정받았으니까요.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강진혁을 만났어요. 루카스 씨,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연구특구 개발이요. 항만 건설, 자원 개발, 연구소 설립. 모든 계획이 본격화된다는 거죠.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역사도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멈출 순 없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다. 한국이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힘이 아니라 진실로. 폭력이 아니라 기술로. 한국의 지도엔 신뢰라는 경계가 생겼다. 그 경계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유엔 북극 개발 포럼이 열렸습니다. 헬싱키 포럼보다 규모가 컸어요. 60개국 대표 200개 기업이 참석했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한국 대표단과 함께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연단에 올랐어요. 올해 포럼의 주제는 신뢰와 협력입니다. 북극은 갈등의 땅이 아니라 협력의 바다. 그 모범을 보여준 나라가 있다고 했죠. 스크린에 태극기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객석에서 가슴이 뛰었어요. 오전 세션이 끝나고 오후 특별 세션. 한국 대표단 발표 차례였습니다. 강진혁이 연단에 섰어요. 저도 함께 올라갔죠. 신사숙녀 여러분. 강진혁이 차분히 시작했습니다. 작년 우리는 역사적 도전을 했습니다. 녹둔도 공동연구특구 설립. AI 위성 데이터를 통한 역사 검증. 러시아와의 신뢰 기반 협력. 스크린에 지난 1년의 여정이 펼쳐졌어요. 위성 데이터 분석 과정. 러시아와의 협상 장면. 공동연구특구 협정서 서명식. 그리고 오늘 결과를 보고합니다. 강진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녹둔도 현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연구소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공동연구특구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한국 기술진 50명, 러시아 연구원 30명. 함께 해저 자원을 연구하고 있대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시험 채굴도 시작됐죠. 회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20년간 북극을 연구한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은 그 20년과 달랐어요.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진실로 설득하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걸. 녹둔도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을 둘러봤어요. 이건 21세기 협력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위성 데이터 기술,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제안을 준비했다고 했죠.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KGO 트러스트 프로토콜. 위성 데이터 기반 영토 검증 국제 협약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AI 분석 기술. 이걸 국제 표준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었어요. 강진혁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컴셋 위성 데이터와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오차 범위 1m 이내 정밀도. 역사적 지형 복원 정확도 95% 이상.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유엔이 공동 관리합니다. 이미 세계 분쟁 지역에서 적용 검토 중이래요. 카슈미르, 남중국해 일부 도서, 쿠릴 열도. 글로벌 지도 및 위성 검증 시장은 1,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이 그 기술 표준 보유국이 되는 거죠. 분쟁 지역의 역사적 경계를 과학적으로 검증. 유엔 산하 기관과 협력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한국은 기술만 제공하고 결정은 국제사회가 한다는 거예요.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물었어요. 누가 이 시스템을 운영합니까? 국제공동위원회입니다. 강진혁이 답했죠. 한국은 기술 제공국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박수를 쳤어요. 이어 다른 나라들도 박수를 보냈죠. 오후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제안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이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녁만 찬장. 각국 대표들이 한국 테이블로 왔어요. 협력을 제안하는 사람들. 기술 이전을 문의하는 사람들. 한국은 이제 중심이 됐습니다. 주변이 아니라 중심. 요청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안하는 나라. 만찬 중간에 러시아 대표가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한국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국의 신뢰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잔을 들었죠. 대한민국과 신뢰로 함께.
회장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러시아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로사톰은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대한민국을 북극 항로 1순위 파트너로 지정합니다. 회장이 다시 술렁였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북극 항로 마스터 플랜을 공동 작성합니다. 쇠빙선 60척 추가 건조 계약. 규모는 350조 원. 북극해 5개 주요 항만을 공동 개발합니다. 야말반도, 사베타, 무르만스크, 틱시, 페베크. 모두 한국과 함께 개발한다는 거예요. 한국 없이는 북극 항로가 없습니다. 러시아 대표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국 대표단도 침묵했죠. 한국이 북극의 핵심 파트너가 된 겁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 테라스. 저는 오슬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피오르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강진혁이 옆에 섰습니다. 루카스 씨,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믿기지 않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한국이 세계 기준을 만들 거라고. 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강진혁이 웃었어요.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폐막식.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발표했어요. KGO 트러스트 프로토콜 공식 채택합니다. 한국이 제안한 협약. 유엔 위성 데이터 검증 프로그램의 편입. 국제 표준이 된 겁니다. 스크린에 자막이 떴죠. 한국 신뢰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다. CNN 생중계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폐막식 직후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공동 발표. 강진혁이 단상에 섰어요. 녹둔도 공동연구특구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26년 9월 착공식 예정. 첫 시설은 해양연구소와 LNG 환적항. 참여 기업을 발표합니다. HD현대, 삼성물산, 포스코, SKE&S, 한국가스공사. 러시아 극동개발공사와 합작이래요. 1단계 목표는 연 500만 톤 LNG 처리입니다. 투자 규모만 35조 원. 2030년까지 완공 계획이죠. 강진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50년 만의 귀환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이제 시작이다. 정말로 이제 시작인 겁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강진혁과 이재훈이 함께였어요. 루카스 씨,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하시죠?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팀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꿨다. 총성 없이, 폭력 없이. 데이터와 신뢰로. 그들은 땅을 되찾은 게 아니다. 세상의 기준을 되찾았다. 강대국들은 힘으로 세상을 움직였다. 하지만 한국은 진실로 세상을 바꿨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데이터를 신뢰한다. 한국의 기술을 따른다. 한국의 방식을 배운다. 한때 약소국이었던 나라. 이제 세계의 기준국이 됐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엔지니어. 하지만 이제 한국의 증인. 저는 목격했습니다. 신뢰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를. 역사를 바로잡는 기술을.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용기를.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아래로 오슬로가 작아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이지만 진실은 한국을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도 배우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 정의를 증명하는 나라.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저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 위에서 신뢰의 불빛을 본 사람으로서 150년 만에 녹둔도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었습니다. 150년 잃어버린 땅을 총 한 발 쏘지 않고 되찾은 나라. 데이터와 신뢰로 세상의 기준을 바꾼 나라. 강대국들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진실로 설득했습니다. 서방이 모두 떠났을 때 우리만 남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요청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안하는 나라입니다. 녹둔도와 북극항로 프로젝트가 가져올 미래가 기대되는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